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북부 국경지역에서 미얀마 내 교전의 여파로 포탄이 태국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가 한 채가 파손되고 국경 인근에 거주하던 미얀마인 여성과 어린이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국 육군은 즉시 대응에 나서 연막탄을 발사하며 상황을 안정시켰고 부상자들은 치료를 받아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라떼뿌냐 제3군 사령관은 국경 감시를 강화하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하며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심을 당부했습니다. 송클라 하랴이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 이후 도시 복구를 위한 빅클리닝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첫날에만 쓰레기와 오염물질 300톤 이상이 수거되며 본격적인 복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작전은 환경부 산하 모든 기관이 참여해 건물과 도로, 공공시설을 집중 청소했으며 코옹 사원과 하랴이 제3시립학교 일대에서도 오염 제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780명의 인력과 88대의 차량, 4천여 점의 장비가 투입됐습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조리된 식사 5,500세트가 제공돼 생활 불편을 덜고 심리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복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남부 지역 정치 동향을 조사한 니다폴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총리 후보 지지도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32.25%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의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가 25.6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아누틴 찬이라꾼이 15.40%, 나타퐁 르앙빠냐오시 12.85%, 브라이언 짜노차 전 총리가 2.5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28.60%로 1위를 차지했지만 적합한 정당 없다는 응답도 28.4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민당은 17.80%, 품짜이타이당은 11.65%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적합한 인물,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점을 주목하며 향후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안투시대학교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하자이 홍수 사태 이후 정부 지지율은 하락했고 야당의 존재감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2,2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11월 정치지수 평균은 3.90점으로 전달보다 낮아졌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뚜렷한 인물이 없다는 응답이 57.34%로 가장 많았고 아누틴 찬이라꾼이 23.46%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나타퐁 르앙빠냐오시 39.49%, 락천옥 신옥이 31.97%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정부 정책 가운데서는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인 콜라큰 플러스가 39.51%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야당 활동 중에서는 정부 견제와 감시가 49.72%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동시에 야당의 화력이 두드러진 흐름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기초단체 의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 등록을 진행합니다. 등록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공휴일을 포함해 연속 5일간 각 지역 선관위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후보 자격은 태국 국적을 출생으로 취득한 사람으로 의원은 만 25세 이상, 조직장은 만 3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일 기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조직장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과거 지방 국회의원 경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파산자, 언론사 소유자, 승려 수도자, 선거권 박탈자, 정신질환자, 수감자, 최근 5년 내 중범죄 전과자, 공직부패로 해임된 자, 선거 부정 전과자, 현직 공무원 국영기업 직원, 독립기관 인사 등은 후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홍수 피해가 발생한 송클라, 사툰, 바타니, 나라티와 등 4개 지방은 일정이 연기돼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선거는 내년 1월 11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아누틴 총리가 최근 홍수 피해 속에 하샤이 방콕 항공권 가격이 편도 6,000바트까지 폭등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어려운 시기에 착취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항공사의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 국영철도는 남부 홍수 피해 노선 복구 상황을 전했습니다.
후어이오뜨랑 퉁송파탈룬 구간은 정상 운행을 재개했고 방콕드랑 방콕간당 노선도 다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하샤이 분기점 구간은 선로 유실과 장치 파손으로 여전히 운행이 불가능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가에너지정책위원회가 지난 11월 28일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5대 대책을 승인했습니다. 첫째, 가스 가격 구조 개편으로 실제 비용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 소비자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LNG 터미널 투자로 라용 막다풋 2호 부두에 하역 설비를 설치해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지역사회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해 최대 1,50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하며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넷째, 민간 간 전력거래 제도 정비로 자가 소비와 태양광 지분 거래는 즉시 허용하고 다른 형태는 심사 중입니다. 다섯째, 데이터 센터 직거래 허용으로 2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태국 발전공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정책 관련 분쟁도 논의됐으며 상업운전 지연 문제는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최종 권한을 갖기로 했습니다. 태국 국영철도가 수도권 교외철도 레드라인 확장 사업 입찰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 바 규모로 오는 12월 29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가격 제한이 가능합니다. 확장 대상은 두 구간입니다. 먼저 다크 레드라인 랑시탄마사떼 센터 구간으로 길이 8.84km에 역 4곳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약 60억 바트입니다. 이어 라이트 레드라인 시리아 딸린 찬살라야 구간은 길이 20.5km, 역 9곳이 포함되며 사업비는 약 147억 바트 규모입니다. 두 구간은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 발주되며 공사기간은 36개월로 예정됐습니다. 국영철도는 2026년 2월 계약 체결 후 3월 착공, 2029년 2월 완공과 3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 일본 자동차업계 경영진들이 정부의 퀵비긴 정책이 자동차 시장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토요타는 대체에너지 차량 생산 지원, 국내 생산 보호와 공정성 확보, 수출 촉진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이스즈는 대체에너지 픽업 트럭 개발을 이어가며 최근 출시한 2.1리터 디젤 엔진 픽업이 시장 수요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올해 태국 자동차 판매가 약 59만 5천 대로 예상되며 이 중 픽업 트럭은 14만 5천 대, 픽업 기반 SUV는 3만 6천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픽업 트럭 시장 활성화 정책, 즉 태국 신용보증공사 보증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건 완화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세계 정치 상황, 미국 세제, 농산물 가격, 홍수 피해 등으로 경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소비자 신뢰와 구매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홍수 피해 규모가 최소 100억 바, 우리 돈 약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3개월에서 최대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 위신림누차 부회장은 물류와 생산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고 농업은 최소 6개월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다며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수파지 수탄판 상무장관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해 집수리, 리노베이션 상품을 최대 80% 할인하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태국 호텔 리테일 기업 LH몰앤드 호텔이 그랜드 센터포인트 브랜드를 중심으로 럭셔리 라인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룸피니 호텔을 개장한 데 이어 12월 1일에는 방콕 라차프라송 지역에 프레스티지 방콕을 열어 그룹 내 9번째 호텔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파타야의 보야지 파타야를 개장하고 2028년에는 차이나타운 호텔을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방콕과 파타야를 중심으로 개발을 이어가며 2028년까지 총 11개 호텔, 5,000객실을 운영하고 연 매출 100억 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룹 호텔의 평균 객실 점유율은 80에서 90%에 달하며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관광업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레스티지 방콕은 509객실 규모로 인근 호텔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1박 5천에서 1만 바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회사 측은 파타야의 호텔과 워터파크를 함께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도 진행 중입니다. 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농업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가시콘은행 연구센터에 따르면 11월 21일 이후 누적 강우량은 300에서 500mm로 평년보다 1.5배 많았고, 특히 송플라 지역은 4일 동안 630mm의 폭우가 내려 2010년 대홍수 당시의 수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번 홍수로 고무와 파모일 생산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무는 8만 3천 톤이 손실돼 약 44억 5천6백만 밭 피해가 발생했고, 파모일은 34만 톤이 줄어들며 22억 4천2백만 밭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전체 농업 피해액은 66억 9천8백만 밭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무부 산하사업개발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웃소싱 인력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며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웃소싱은 회계 고객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네트워크 관리 앱 개발 등 IT 분야, 인사채용 교육 등 HR 분야로 나뉘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전문 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태국 내 관련 법인은 2,958개, 자본금은 98억 3,400만 밭에 달하며 올해 신규 설립은 266개로 집계됐습니다. 업계 매출은 2024년 972억 7,100만 밭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고, 2025년 순이익은 26억 4,300만 밭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사업개발국은 아웃소싱이 현대 노동시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인력 기직 문제와 기업 기밀 보안 관리는 여전히 과제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비포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IT 통신 분야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간항공국이 최근 항공권 가격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항공사가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의 새 항공권을 요구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교통부 지시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선 겁니다. 민간항공국은 국내선 모든 노선의 항공권 가격은 법정 상한가로 규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한야의 지역 수요 급증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자 승객들에게 항공사 공식 채널을 통한 직접 구매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해외 판매 대리점이나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구매는 규제 범위 밖에 있어 가격이 상한을 넘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항공국은 앞으로도 승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민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으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홍수 피해를 입은 하샤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전면 면제하도록 이동통신사에 지시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와이파이 요금을 부과하지 말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라는 조치입니다. 위원회는 AIS, 트루, NT 등 주요 통신사와 협력해 위성 인터넷을 긴급 설치했으며 병원과 임시 대피소 등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현재는 2개 주요 병원과 9개 야전병원에서 의료진과 구호 인력이 인터넷을 활용해 환자 치료와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한 정전으로 기존 통신망이 마비됐지만 전력 공급이 점차 재개되면서 지역 통신망은 약 85%까지 복구된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지국 인프라 개선과 위기 대응 기준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클라 하랴이에서 발생한 홍수로 하랴이 경찰서 건물이 3m 깊이까지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서 1층 전체가 물에 잠기며 건물과 장비가 손상됐고 경찰 가족 숙소까지 피해가 확산됐습니다. 비아와 차름시 경찰 구지구 지휘관은 즉각적인 비클리닝 작업을 지시했으며 경찰은 내부 청소와 복구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정상 업무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신고와 민원 업무는 임시로 코옹 경찰서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하랴이 경찰서는 전기와 인터넷 등 주요 시스템이 복구되는 즉시 다시 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청사와 시스템은 정상 가동이 어렵지만 교통관리와 치안 유지 등 시민 안전 업무는 100% 수행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범죄수사국이 사뭇브라칸에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함 28세 나타건을 짠타부리 크롱 지역의 시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사건은 사뭇브라칸 방빙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10년지기 친구와 술자리 중 말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난간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은 뒤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나타 건은 과거 살인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후 도주했다가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현재 사뭇 불악한 경찰서로 인계돼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범죄수사국이 지난 11월 29일 치앙마이 국제공항에서 28세 아층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방콕 형사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사기, 허위정보 유포, 자금 세탁 공모 및 실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거는 경찰이 적발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 수사에서 비롯됐습니다. 해당 조직은 스티커런시 투자 사기와 유명 전자상거래 업체 JIB의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판매 사기와 연결돼 있었으며 중국인과 홍콩인 주요 인물들이 이미 체포된 상태입니다. 아층은 조직의 모집책 역할을 맡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돕는 일이라 속이며 대포통장 개설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체포 후 조사에서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범들과 개인적 관계는 있었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층을 사이버범죄수사국으로 인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콘 나차시마 지역에서 고추 가격이 급등하며 농민들이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현지에 따르면 최근 고추 가격은 킬로그램당 70에서 75바트로 한 달 전 30바 수준에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이번 가격 상승으로 비료와 농약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중국산 고추 수입 감소와 우기 집중호우로 인한 파종 지연이 꼽히며 공급 부족으로 가격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콘 나차시마의 카오야이 국립공원이 겨울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평일 하루 평균 4,000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며 연말연시에는 1만 5천 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원은 숙소 예약과 함께 캠핑장을 확대해 12월부터는 총 3곳, 최대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나이트 사파리가 운영되고 연말에는 송년불공 행사도 열립니다. 안전과 환경 보호 대책도 강화됐습니다. 야생동물 먹이 주기와 지정구역 외 불 피우기는 금지되며 일회용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반입도 제한됩니다. 위반 시 최대 10만 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경찰과 군청이 협력해 관리에 나서며 12월 30에서 31일에는 입장료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최근에는 코끼리가 마을에 자주 출몰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자 공원은 코끼리 밀어내기 팀과 협력해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이푸르아 국립공원이 겨울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공원 측에 따르면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600명 이상이 정상에서 온해와 일출을 즐겼습니다.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공원은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산로 안내, 혼잡 지역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12월 한 달간 전 객실이 예약 완료 상태이며 2025년 연말과 2026년 새해 기간까지도 70% 이상 예약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말과 연휴에는 대부분 만실입니다. 캠핑장은 평일에는 현장 접수가 가능하지만 연휴와 공휴일에는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현재 공원에는 2곳의 캠핑장이 운영 중이며 예약은 국립공원, 야생동물 식물청 웹사이트와 공원 안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푸켓에서 타일랜드 비엔날레 푸켓 2025가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년간 영원의 시간을 주제로 내년 4월 30일까지 5개월간 전시와 공연 워크숍이 이어집니다. 개막식에는 사비다 타이센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예술인,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25개국 65명의 예술가가 참여해 푸켓 시내와 까투, 탈란 지역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13개 파빌리온에서는 국내외 수백 명의 예술가들이 지역적 정체성과 경험을 담은 작품을 전시합니다. 문화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푸켓을 세계적인 현대미술 도시로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행사 운영진은 300만 명 이상 관광객 방문과 300억 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논타부리에서 여객용 로뚜와 픽업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8시 숲한 불이 묻힌 노선 로뚜가 도로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르던 픽업 트럭과 부딪힌 뒤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로또 운전자는 차량에 갇혀 양쪽 다리가 골절됐으며 승객 10명 중 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안타깝게도 58세 남성 승객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회복 후 추가 조사와 CCTV 분석을 통해 법적 책임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치앙라이 국경 지역에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11월 29일 저녁 엘사이군 위안칸판 지역에서 군이 의심스러운 인원 10여 명을 검문하려 하자 상대가 총기를 발사하며 저항해 약 5분간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군은 피해 없이 안전을 확보했고 상대는 산속으로 도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장 수색에서 마약류 1급 야바 11자루가 발견됐으며 자루마다 20만 정씩 들어있어 총 220만 정에 달하는 대규모 마약이 압수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국경 밀반입 시도의 적발 사례로 규정하며 앞으로도 국경 경계와 마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깔라신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원 3명이 검거됐습니다. 11월 29일 깔라신묵단 도로 검문 중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승용차를 경찰이 추격해 운전자 아파쿤을 체포했습니다. 차량에서는 야바 약 70만 정이 발견됐습니다. 이어 공범 2명이 몰던 차량에서도 야바 약 100만 정이 추가로 적발돼 총 압수량은 168만 6천 정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했으며 마약 조직으로부터 운반을 의뢰받아 인당 3만 밭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무안 깔라신 경찰서로 이송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남부 홍수 피해로 인한 사망자가 총 170명, 부상자는 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나콘시탄마라 절명, 파탈룽 4명, 송클라 131명, 뜨랑 2명, 사툰 5명, 빠따니 9명, 얄라 5명, 나라티와 4명으로 보고됐습니다. 다만 송클라 지역의 수치에는 혼동이 있었습니다. 보건부는 131명 가운데 실제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65명이며 나머지는 병원에 보관돼 있던 기존 시신 55구와 홍수 기간 중 질병으로 숨진 11구가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직접적인 홍수 사망자 65명에 대해 신원 확인과 원인 검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보건부는 이번 홍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해 정확한 통계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앙라이 도입화 땅에서 10년 만에 보기 드문 자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1월 29일 새벽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산등성이 저녁에 메카닉, 일명 서리꽃이 피어났습니다. 수증기가 얼어붙어 풀잎과 나무까지 위에 하얀 얼음 결정이 뒤덮이며 산 전체가 흰색으로 물든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기상국에 따르면 도입화 땅에서 영하권 기온이 기록된 것은 약 10년 만이며 넓은 지역에 서리꽃이 형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메카닉은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치앙라이의 고지대에서만 드물게 관찰됩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희귀한 풍경이라며 환호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에어컨 제조사에서 노조와 회사 간 보너스 협상이 10차례나 이어졌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8개월치와 현금 2만 4천 bat, 그리고 근속 10년 이상 직원에게는 금 3밭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6개월치와 현금 12,000밭을 제한하며 금 대신 4만 bat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단 이는 근속 10년 이상이며 무단 결근이 없는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특히 올해는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회사가 오랜 관행을 유지하기보다 현금 지급으로 전환하려는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회사가 올해 60억 밭의 이익을 기록했음에도 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노조와 회사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콕의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오전 7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입방미터당 45마이크로그램으로 태국 기준치인 37.5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방콕 내 58개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지역은 55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대기질이 주황색 단계에 해당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격렬한 야외 활동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피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12월 1에서 1과 7일은 역전증 발생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3에서 6일은 고기압 확장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 동무 안구시간 지역에서는 위성 관측을 통해 화재로 인한 열점이 발견돼 관계기관이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소가 올해 1월부터 11월 28일까지의 누적 거래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가 1,541억 밭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떠받쳤고, 반면 국내 기관 282억 밭, 증권사 계좌 128억 밭, 외국인 투자자 1,131억 밭을 각각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초반에는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정부의 타일랜드 패스트패스 투자 촉진 정책 승인 소식에 힘입어 대형주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중반 이후 남부 홍수 사태가 관광업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로 은행, 기술, 에너지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주 후반에는 홍수 상황이 다소 완화되며 지수가 일부 회복했지만 새로운 호재가 부족해 제한적인 반등에 그쳤습니다. 11월 28일 기준 셋 지수는 1256.69포인트로 전주 대비 0.18% 상승, 일평균 거래대금은 330억 밭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반면 마이 지수는 0.33% 하락해 214.3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가시콘증권은 이번 주 증시의 주요 지지선은 1230에서 1215포인트, 저항선은 1265에서 1285포인트로 제시하며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외국인 자금 흐름을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